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간학상으로는요 벌써 7월 12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자정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뉴스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뉴스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경선 후보 6명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과 추미애는 이제 한 통속이고요, 나머지 4명이 거의 한 통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제일 이제 강한 주자 아니겠습니까? 강한 사람을 때리면 때릴수록 나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논리가 대한민국의 현재 이 전국의 핵심적 여론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때리기가 굉장히 이제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뭐 시간학상으로는 이제 어제가 되겠지만요, 일요일 날, 그러니까 서울대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청소 근로자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망한 소식을 접하고 나서 바로 어제 이제 현장에 가서 서울대 당국자들, 유가족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뉴스거리가 되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느낄 중에 이제 하나는 결국은 이제 본선 이 발표, 그러니까 이제 본선 경선에 들어가는 후보자 6명을 발표하기 직전에 마지막 시간에 서울대학을 갔어요. 왜 이렇게 갔겠습니까? 바로 이제 근로자 사망인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의미를 이재명 측에서는 찾고 있다. 하나는 본인이 이제 흑수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수저로서의 그런 본인의 어렸을 때의 과거를 소환해서 지지의 저변을 넓히겠다, 이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이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의 여동생이 7년 전에 말하자면 청소 근로자였다고 합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죠. 청소 근로자였는데 뇌출혈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청소 노동자 똑같은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과 말하자면 그 다음에 여동생, 이런 이 과거를 소환해서 근로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근로자 사건과 관련해서 민노총에서 이거를 갑질 의혹으로 말하자면 이제 프레임 전쟁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민노총의 지지가 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 지지도 받아보겠다. 그래서 선거 전략적 측면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대 측에서는요, 왜 이 갑질 프레임으로 이 사태를 몰아가느냐,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정치권에서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것, 이러다 보니까 역겹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의 학생처장이 특히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왜 하느냐, 역겹다, 이런 반응까지 보이면서 이제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지금 서울대학이 공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지사가 지나치게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이 청소 근로자 사망 사건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현장에 가서는 서울대 학생처장이 얘기한 대로 역겹다고 하는 거, 일면 맞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상당히 언론에 이제 큰 이슈로 부각시키는 차원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현장을 다녀갔고, 그것이 본인 선거 전략에 결코 도움이 됐지 손해볼 게 없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하고요. 서울대학 측에서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서울대 학생 사건이, 서울대 청소 노동자 이 사망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국면에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중 하나는 느닷없이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본인이 이제 확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1위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 비리들이 여권에서는 아주 중요 쟁점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 본인 문제나 집중하자, 부인 것까지 더군다나 결혼 전의 일인데 그거 너무 시비하지 말자, 이렇게 전략을,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일제히
반 이재명 전선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뭐냐면 왜 이 부인도 다 국가 예산으로 청와대 제2부속실이 뭐 하는 데냐, 부인 챙기는 데 아니냐. 이 부인은 공인이다. 국가 예산과 인력이 따라 붙는 자리인데 왜 검증을 하지 말자고 하느냐. 이렇게 이낙연과 특히 정세균 두 분이 집중적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인 검증 문제가 굉장히 떠올랐는데요. 이거는 말이죠, 이재명 본인이 똑같은 지금 이 비판을 받는 이슈가 바로 부인 문제예요. 해경궁 김씨 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 본인도 이 논문, 이 표절 왕이다, 이런 문제까지 되기잖아요. 그래서 본인과 본인 부인의 비판 논점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부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그 다음에 이러한 이 부인 문제는 다루지 말자, 검증은 본인한테로만, 윤석열 본인에게 집중하자, 이것이 이제 다른 후보들의 집중적인 화살을 맞는 상황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께 또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 지사가 사실상 이제 여러 명한테 집단 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김무선 씨가 다시 또 끼어들어가지고 뭐냐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히 또 노통을 팔아먹는다, 저격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노통 서거 후에 봉화 한번 가지도 않았던 인간이 다름없는 시민으로 다녀왔다고 전 국민에게 사기쳤다, 감히 또 노통을 팔아먹는다, 이런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노 대통령이 49세 때 거기 비 오는데 왜 가냐라고 했던 그런 비화도 폭로하고 있고요. 무지한 국민들만 가엾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또 이 게시글을 통해서는요, 참 쫄았다, 이재명이가 참 졸았다, 양아치 넌 다 들통났어, 이렇게 하면서 원색적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짓고는 못 사는 법이야, 족하면은 가봐야지, 외삼촌인데 안 그래? 어디 시장통에서 굴러먹던 버릇을 감히 국민들께, 이렇게까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그럼 왜 갑자기 또 이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했느냐? 바로 이재명 지사가요, 최근에 페이스북에다가 영화 노무현입니다의 한 장면을 언급하면서 지지층을 상대로 후원금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후원금 요청으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는 딱 하루 만에 9억 8,500만 원의 모금액이 모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한 이재명의 뭐라 그럴까요, 후원금 모금, 이것을 가지고 즉 노통을 팔아먹은 것로 김무선 씨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요, 이재명 어록 사진집이 결국은 출간이 됐습니다. 출간이 됐는데, 이 어록 사진집은 강영우 사진작가인데요, 이분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사진작가로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록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재명 지사와 통화하면서 찍은 사진, 그리고 어록을 모아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요, 지금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8쪽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록 어록에서도 결국은 또 윤 총장을 비판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직에 충성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주어진 역할을 다할 뿐이라는 태도가 나치를 지탱하는 힘이 없다. 그리고 역지사지가 빠진 성실함은 언제든지 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2013년도 10월 달에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죠.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하지만 사람에 충실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조직에 충성한다, 이 말로 바꿔가지고요, 윤 총장을 저격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요, 여전히 윤석열 총장을 일면 이 타겟을 하면서 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에 대한 공격이 자신에 대한 이 공격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는 지금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역선택과 관련해서 나는 이재명, 김부선이가 이재명을 지지한다면 이재명 지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추미애를 지지하겠다. 그래서 인증샷까지 올려놨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역선택을 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여권에서 일제히 공격에 나섰습니다. 공격에 나서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경선 기획단장을 하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이런 정도의 역선택 들어와도 큰 투표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때의 경선, 그 당시 200여 만 명이 경선에 참여했는데요. 그때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지지표를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출마, 이런 사례를 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서는요, 때는 이때다,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방금 전에 나왔어요. 한 3, 40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말하자면 옹호하면서 여당의 이러한 공격을 차단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냐면요, 이런 지금 역선택과 관련해서 선거인단 억지로 늘려보려고 국민들에게 무한 스팸을 보낸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지 누구를 탓하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걸로 역선택해서 판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야권의 최강의 잠룡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감싸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페북에 올린 입장문을 한 두어 패러그래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당 최고위원이, 우리 당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인사들에게 선거인단 참여해달라는 문자를 받고 선거인단에 가입했다. 이렇게 민주당의 대변인이 논평식이나 내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본인한테, 즉 이준석 본인한테도 문자가 많이 왔다. 사실은요, 저한테도 그게 왔어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문자 폭탄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 한 사람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왜곡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민주당의 그냥 스스로의 경선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다수의 대중을 선동해서 민주당 경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사실이면 그 즉시 김재원 최고위원은 우리 당 최강의 잠룡이다. 이렇게 지금 옹호를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선거인단한테 해달라고 해놓고서 난리를 쳐놓고서 이렇게 지금 비판하느냐. 이 잘못은 결국은 누구냐? 민주당 당신들이다. 이렇게 지금 역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요, 이 범죄 행위다, 역선택은 범죄 행위다 라고까지 비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런 역선택 이 홍보 인증샷, 이 비판, 말하자면 시니컬한 이 비판에 관해서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여당에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은요, 역선택과 가능한 이 추가적인, 말하자면 이 동조 분위기를 차단하려는 그러한 이 계획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그렇게 저는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 반 이재명에 맨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이낙연이에요. 이낙연은 그래서 결국은 정세균과 이 단일화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낙연 측에서는요, 이재명이가 당선될 경우에는, 이재명이가 말하자면 후보로 당선된다, 그러면 그게 문정부의 계승이냐?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저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맨 앞장선 사람이요, 이낙연 대표의 캠프에서 지금 윤영찬 의원 총무실장을 맡고 있죠. 그 다음에는 신경민 전 의원, 이 캠프의 상임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이 두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가지고 이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일기 정부가 될 것이다, 문재인 계승 정부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 분위기를 차단시키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는 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의 경선 구도의 흐름, 이런 거는 뭐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을 하실 것 같고요. 이제 야권의 후보 잠룡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우선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이제 날이 새고 나면 사무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전 현충원에 가서 사무제를 지내게 있는데, 바로 오늘 이제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결심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2일 날 가족과 함께 대전 현충원에 가서 방명록을 쓸 때 정치 참여 결심에 대한 소회를 쓰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전 원장이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본인 입으로 확인하는 첫 번째 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친 사무제를 마친 다음에는 바로 백선엽 장균 모욕을 찾아서 존경과 추도의 뜻을 또 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엊그제 10일 날이 백 장군이 별세한 지 딱 일주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부친 그리고 이 백선엽 장군 둘 다 국가 안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보와 애국, 보훈, 구국 이런 가치를 내걸면서 대선 행보의 첫 발을, 대선 행보를 사실상 이제 확정적으로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부친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이 귀결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부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리고 소신껏 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육필 이 유언, 그리고 직접 육선 유언, 그런 것으로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리고 소신껏 해라, 이렇게 지금 언론에 이미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부친의 뜻대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출마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부친은 감사원장이 임명장 받기 바로 하루 전날 단기 출진, 즉 혼자 진지를 박차고 나가니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천우신조, 탕정구국 이런 말을 썼거든요. 천우신조. 그러면 하늘에 도움을 청하라. 그러면은 탕정구국, 나라를 구하고 안정시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친의 뜻과도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늘 날이 새고 나면 7월 12일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맨 먼저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어요. 그래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이 선거사무소 간판, 현수막, 현판 이런 걸 다 게시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도 배부할 수 있고,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대량 문자 발송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특히 후원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이 513억인데 그중에 5%에 상당하는 25억 6천만 원 정도를 모금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의 이 행보가 상당히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요, 처각 의혹과 관련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MBC 사태도 고발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인단을 대대적으로 충원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에서는요, 최근에 X파일과 관련해서 이건 국가기관이 누군가 관여했다, 이렇게 해서 법세련입니다. 이 우파 단체인데요, 시민단체. 법세련에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세련이 이 공수처에도 고발하고 검찰에도 고발했어요. 그런데 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제 고발했는데, 이 고발과 관련해서요, 이 고발자 이종배 대표한테 공수처에서 통보가 왔다고 그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원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공정하게 처리한 뒤 결과를 통지한다, 이렇게 해서요 알려왔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이번 사건을 갖다가 이 입건키로 결정을 하고 정식 사건 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건 번호가 부여되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3건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수사, 말하자면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명수 사건과 관련된 모해 의중 교사 의혹 사건에서 당시에 이문정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을 배제했다는 거, 그럼으로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이렇게 해서 3건이 이제 공수처에서 윤석열 총장 사건들을 다루게 됐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윤석열 총장 지금 보수층에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은 중도, 그 다음에 진보 좌파층에 대한 이 공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도에 보면 지금 현재 활동이 주로 보수층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탈이 어느 정도로 심하느냐, 최근에는 그러니까 중도층이 33.2%까지 떨어졌어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데 지난 4월달 여론조사를 보면 43.6%까지 올라가서 최근에 10%가 빠지고요. 이재명 지사가 거꾸로 10%가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중도층에서 이 위험 신호가 윤석열 총장 측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외적인 공개 행보를 할 때마다 강성 지지층들이 지나치게 이 보수 말하자면 시그널을 강하게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어떻게 할 거냐, 부정선거를 잘 챙겨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공산당을 소탕하라, 이런 말하자면 이게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외치는 거, 이런 구호를 외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특히 윤석열 총장의 부인의 엑스파일, 그 다음에 장모 사건, 이런 걸로 인해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쪽으로도 실질적인 행보가 또 보수 쪽으로 겹치고, 보수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중도층이 떠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요, 이 대외적인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이제 고심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호남 민심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호남 민심,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호남에서는요, 지금 지지율이 20%에서 무려 20% 후반까지 올라가는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호남 민심이 이렇게까지 계속 지속 가능한 민심의 변화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지금 호남 민심의 흐름을 보면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 호남에 말하자면 이 정치 성향이 좀 바꿔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기회가 왔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일부 이제 호남이면 전부 진보층으로 딱 봐야 되잖아요. 뭐 한 95% 정도가 진보층의 분열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거를 변절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리고 변절이냐 전향이냐 이렇게 보다는 하나의 진화, 긍정적 변화로 봐야 된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변화, 즉 민주당 골수 지지라고 하는 이걸로 지지의 변절로 보기보다는 일시적인 비판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되고요. 결국은 민주당으로 복귀한다. 그래서 지역 구도가 사라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 해석이, 그런 민심의 흐름이 여전히 호남 지역에는 강하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호남 지역에서 불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 이렇게 너무 흥분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이 정치 뉴스를 분석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인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를 청와대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김호란 이 국립암센터 교수를 갖다 앉혔는데, 이 김호란을 앉힐 때부터 야권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신을 구입하는데 화이자 조금 구입해놓고 더 많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 너 왜 이렇게 그렇게 비싼 걸 구입하냐? 이대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역에 그다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전문성 같은 것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편향성이 너무 강해. 이 두 가지 때문에 야권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4차 유행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일제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다. 인재. 그러니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김호란은 해임하라,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민노통 집회 8,000명,
이거는 정부가 사실상 이 겉으로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단속한 것 같지만 1년 전의 보수 지표와 비교해보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혼부부들, 예비 부부들이죠. 지금 굉장히 뿔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노총 가입하면 8,000명 결혼식도 가능하냐? 왜 49명 참석도 친족으로만 제한하냐? 그래서 강력히 지금 현재 비판 분위기가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 상당히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크게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예비 후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요? 결혼식장 거리두기 완화해 주세요 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고, 많은 걸 바라지도 않는다. 100명만 돼도 바랄 게 없다. 얼토당토 않는 정책 좀 철회해 달라. 결혼식장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왜 결혼식만 쥐어짜서 못해 안달이냐. 일생일 때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행사인데 불확실성을 안고 준비하느라 많은 예비 후보가 힘들어한다. 이런 청원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또 이 김영한 전 의원, 요즘 쓴소리를 많이 하는 전향한 분이죠. 이제 부부도 못 나게 할 판이다. 백신 방역 실패한 이 무책임 어떻게 할 거냐 고발하겠다. 이런 백신 방역을 방기한 결과이고, 일상생활에서 이 4단계를 코로나 방역 4단계는 국민의 일상에서 비해랑 계엄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요 오늘 심야 방송은 마치고 또 내일 아침에 좋은 뉴스를 가지고 일찍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심야 방송과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에 제가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는 뉴스, 저렇게 안보정론 많은 시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